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0월 16일 오후 2시 10분 시장을 이기는 전략 미스터 마켓. 지난주에 대세판단법 마무리했어요. 거기에 이제 메이저 수급 정도 빈도가 적어가지고 요거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판단 기준 정립서부터 오늘 방송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는 반등이 나오는 주간, 그다음에 이번 주는 약간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는 주간에 주말에 뭐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미스터 마켓에서 10시 타이밍에 10시 45분 타이밍에 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눈꺼풀이 져요, 여러분. 원래 내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인데 오른쪽이 자꾸 집니다. 오른쪽 쌍꺼풀이 진다는 얘기는 시장 되게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라고 얘기해주고 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메이저 포지션이든 주추세 중심선이든 저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나왔을 때 확인이 되는 후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주추세 중심선과 그 다음에 주도 업종 및 순환매 등은 현재 시점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갈게요, 여러분. 뭐 메이저 포지션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걸 딱 보고 언제부터 시장이 변화가 되거나 언제부터 시장이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서 10월 11일 기준에 그 캡처해 놓은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2차 전지든 아니면은 대중적인 주식들도 여길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연초에 그러니까 6월부터 10월 달까지 보면 매수 주체가 개인이고 기관 외국인은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6월 9일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게 선물 수급이에요. 선물 수급도 보면 6월 9일에서 10월 11일 사이로 갈 때 보면 외국인이 매도가 5조가 넘습니다. 보이죠? 이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는 건데 내가 누차 얘기지만 나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생 전문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세 판단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 이제 그 뒤를 보세요. 연초부터 봅니다. 연초부터 보면 1월 달부터 6월 8일까지 외국인들이 매수가 13조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 우위로 가다가 6월 8일 기준에 매수로 바뀌어 있고요. 눈에 확 보이죠, 여러분?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걸 알고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세 판단법에 주추세 중심선 목표치 완성 어쩌고저쩌고 메이저 포지션. 메이저 포지션이 6월 만기를 기준으로 바뀌었고 9월 달 오면서부터 더 강하게 쟤들은 하방을 때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가 왜 빠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환율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매도를 하고 돈을 빼가서 환율이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환율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저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 반대가 아니고 후자.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 쟤들이 주식을 사 들어올 일이 없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보다시피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도 전망이라는 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지금 보면 이 환율의 이 추세 패턴을 보면 쐐기형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상승 N자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송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4분기 전망을 할 때 계좌에 반영이 되는 쪽으로 계속 하는 날짜와 타이밍은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쪽을 조금 더 깊숙하게 가면
지금 여기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환율이 지난 작년 2022년 1400을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이게 하락 쐐기형이라고 해갖고 여기서도 환율이 올라가거나 급등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장 전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쐐기형이 만들어지고 올라갈 때 쐐기에 다시 저항에 부딪혀서 밀려 내려오면서 이게 여러분들 계좌에 확 반영이 됐었을 거고, 지금 타이밍은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턴 자체가 쐐기형 패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좌우단간 얘가 꺾였을 때 수급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지수가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쐐기가 완성이 안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시점에서 꺾이는지를 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지금 시장은 환율이 어느 시점에서 꺾이는지만 보면 되는데, 미국의 긴축 이슈는 최근에 어느 정도 사그라지는 분위기로 갔었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진 거죠. 보통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면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게 외환시장의 외환 변수가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장도 지금 보면 우리 이윤지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약해서 그렇지 반도체는 오늘 빠지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신고가권으로 올라갔어요. 반도체나 로봇 관련주들 하반 경기성이 좋았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도 움직임이 되게 좋았고,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었고, 그렇게 그닥 일반인들 기준에 시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었단 얘기죠. 근데 2차 전지 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도 9월 중순쯤에 고점에서 무른 사람들이 지금 힘든 구간이라는 겁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구간. 근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이끌어 가려면 환율이 1320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1320을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1360, 70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쪽은 올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어느 시점에서 이제 꺾이게 되면, 여기서 꺾인다는 얘기는 환율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이제 위로 쏠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그 타이밍에 다가왔는데 실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실적이 이제 약간 좀 거시기할 것처럼 보이니까 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주고 있다. 이게 현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도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볼 게 없고 환율을 봐야 되는데, 환율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의 입각, 메이저의 포지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메이저의 포지션이 6월 만기 이후로 하방포를 구축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9월 만기를 시작으로 매도가 강화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교통정리하면 되죠. 깔끔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죠. 전망. 근데 전망을 기껏 해줬더니 지금 중기 하락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기 하락장이기 때문에 주식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중기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밀렸다가 바로 올라가고 밀렸다가 바로 올라가고 밀렸다가 바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기 하락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중기 하락권으로 들어온 게 8월 18일 플러스 마이너스 고점서부터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식시장 내가 여러분들한테 월별 필살기, 분기별 필살기, 연도별 필살기, 반기별 필살기 얘기해 줬던 거 있죠. 6월 달에. 그건 상반기 마무리권에서 얘기해 줬던 거거든요. 상반기는 상승, 하반기는 조정. 분기 초는 분기가 초가 조정이면
분기 말로 가면서 상승. 주간 기준에는 수요일을 기준으로. 이 모르는 사람들 없죠? 그래, 이 중기 하락 변곡점은 지난 10월 6일 기준에 9에서 11일 정도가 지나면 중기 하락 변곡점이 끝나는 쪽으로 이야기한 게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면 중기 하락 변곡점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8월 달에는 그 중기 하락 변곡점이 30여일이었던 거고, 그 30여일이었던 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나는 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기서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가도 되는데, 시장 판단의 기준 정립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를 모르고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얘기도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좌우당간 지금은 증권 전문가고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파생 전문가면 매도를 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주식은 주식을 사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사야 돈을 버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주식이 밀리고 있는 단기 조정, 그 다음에 중기도 조정.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바꿔서 얘기할게요. 단기, 중기 조정이고 장기가 살아있을 때는 말 그대로 단기, 중기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상반기는 반대. 상반기는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장기도 좋고, 그러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목표치를 주게 되면 단기는 조정, 근데 중기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짧았고 바로 올라갔던 거, 지금은 중기가 하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도 다시 되밀리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이고, 지금은 시장 판단 기준 정립에 그냥 이거만 읽고 가면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시장 판단 기준 정립, 이게 미스터 마켓 세 번째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4월 17일 날 한 게 지금 또 나가는 겁니다. 원래 오늘 여러분들한테 매매 원칙 정립을 얘기할 수도 있고 7가지 패턴 매매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이 단기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매매 원칙 정립과 7가지 패턴 매매를 얘기를 해봤자 밀리고 있는 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 판단의 기준 정립을 가지고 중기 이후의 시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방송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게 방송의 컨셉이고 방송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시장 판단 기준 정립을 보면 자, 이겁니다. 투자 기본지표 호황제 반영 여부서부터 이거거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 이 호황제 반영 여부예요. 지금 만약에 시장이 해외 증시가 강세권으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움직일 때면은 나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 시장도 중기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만이 고점에서 밀렸다가 반등이 세게 나온 거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해외 증시와 나스닥 시장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나스닥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아시아 시장 전체 영향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증시가 조정권에서 움직일 때는 유독 약해 보이는 거고, 세계 증시가 잘 움직일 때는 어떨 때는 유독 세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2023년도는 코스닥이 그랬다는 거예요. 코스닥.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유독 약한 거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 호황제 반영 여부를 갖고 시장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호재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악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며, 중기 하락 사이클에서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판단 기준 정립에 호황제 반영 여부는 문제될 게 없는 거고, 현 위치 파악이 대세는 상승 추세인데 중기 하락에 단기 반등 끝에서 조종을 받을 자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돼서 조종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은 장기 투자, 대세 이탈 시는 단기 매매 혹은 관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세 이탈이 아니고 대세 상승 중이니
지금은 장기 투자가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월봉, 주봉, 일봉 분석으로 시장 판단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깔끔하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은 조정권이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해봤자 좋은 얘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걸 말로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여러분. 시장 판단 기준에 이건 지금 그렇다가 아니고 이거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이 얘기가 4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들어간 거고 나는 이토마토에서 16년간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대세가 이탈하면 종목도 없다. 2021년 8월 말에서 10월 달이 대세가 이탈하면 종목도 없다 시장이었던 거고 그 다음 타이밍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뭐야 이게 자꾸 이게 없어지네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가 저점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 끊어치는 시장은 반드시 끊어쳐야 되는데 이미 끊어치는 시장은 지났고 미련과 욕심을 버려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어차피 지금 설명해 봤자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예를 들면 여기서 포스코로 슬쩍 등장시켜서 갈게요. 아마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아씨 포스코 그냥 60만원 65만원대라도 팔을걸. 자 그 다음 지난번에 포스코 60만원 갔을 때라도 팔을걸. 이 욕심 미련 얘가 이쪽에서 60만원대로 올라갈 때 이미 저점을 깨고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릴 수 있다가 기본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눌리고 61선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올라갔었으면 그때 그 당시에 욕심을 부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장에서 가능한 거라고요? 상승장에서 조정권으로 왔거나 중기 조정장으로 왔을 때는 여기서 밀릴 때 지금처럼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밀릴 때 지지해서 지지하고 올라갈 때 60만 원을 못 넘어가고 다시 62선을 깨서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이 욕심과 미련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이거 부각시킨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은 포스코도 흘러내리면 11월 달 쪽을 겨냥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11월 달로 가면서 긍정적인 것을 지금 너무 빨리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더 사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반대입니다. 기존에 이 주식이 날아갈 때 포스코홀딩스 어차피 장기적으로 100만 원 넘어가면 나는 그냥 지금 사서 갖고 갈래.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목표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기본 물량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올라갈 건데 뭐 나는 그냥 지금 다 사버릴래.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거 100만 원 넘어가도 안 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미련, 요런 게 미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패스 시킬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주도주를 공략하라.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주도주 위주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하나 갈 겁니다. 자, 4월 17일 현재도 보면 여기 바로 나오죠 여러분. 장기 하락 후 중기 상승으로 턴한 시점에서 단기 박스권 돌파 중. 그 다음에 코스닥은 618, 764까지 급등을 하면서 여기 보면 여기서도 변곡점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체감에 와 닿았던 겁니다. 그게 한 달 정도 뒤에 바닥이 나와서 저렇게 대박으로 급등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이런 변곡점에서마다 항상 현금 주식 비중은 어디를 공략하는가에 따라 달리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상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아까 10월 6일로 갈게요. 10월 6일 타이밍에 조개 지금은 저때하고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었냐면 중기 하락 중에 그 하락이 끝날 수 있는 시점이 빠르면 저 당시 10월 6일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빠르면 1거래일 뒤, 늦으면 5거래일 뒤, 더 늦으면 9에서 11거래일 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반등이 안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변곡이 끝나는데 지난주는 거의 일주일, 하루가 없었지만 4일 동안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자가 만들어지려면 4일 동안 올라갔으니까 한 4일 정도 밀리면 이 날짜가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보면 10월 6일 타이밍은 올라가는 게 먼저 나왔고 밀려 내려가는 게 아래에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는 밀려 내려가는 게 먼저 나왔다라는 거. 지지와 저항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현 시장 파악까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요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게 현 시장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실전 기법으로 들어가면 바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부터는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정립이고 실제 매매는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지지 매수, 저항 매도, 깨진 저점,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온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 이거 하나로도 다 설명이 된다는 얘기고 내가 이번 주말에 내 유튜브에서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추가 노력하세요. 자, 지수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수거든요. 지난 아까 내가 얘기했던 4월달 변곡점부터 얘기를 해도 되는데 보세요. 아까 4월달 변곡점이 여기거든요. 얼추 목표치대로 올라왔고 추세의 저항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에서 올라갈 때는 저점을 보면 저점을 안 깨면서 올라가고 고점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밀려도 넘어간 고점이 지지요, 된고가 지지요, 60일선도 지지요, 아직 추가적으로 올라갈 목표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보다 보면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여기서 깨지면서 밀려 내려올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졌어야 된다는 거죠.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른 해외 시장과 같았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였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이 저점을 안 깨고 움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8월을 기점으로 다시 밀릴 때는 이 저점도 깨졌고 이 저점도 깨졌고 이 저점도 다 깨졌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니까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니까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리거든요. 근데 추세가 상승 추세다 보니까 올라간 게 조금 더 세게 올라간 게 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라면 여기서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고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리니까 여기 저항에서 부딪혀서 이쪽으로 밀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게 여기서도 이쪽으로 밀렸으면 지금처럼 종목이 약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란 얘기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저항에서 부딪힌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밀리지 않습니까? 그 저점을 또 깨고 밀려 내려오죠. 무슨 말이냐면 작년 9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8월 달부터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점을 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 조정이 한 사이클이 완성돼서 1, 2, 3로 끝나면 베리 굿.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주추세 중심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인 것 중에 중심 추세가 깨진 시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지나간 거 해설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시장 판단의 기준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을 깬 거고 올라가니까 그 중심에 저항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기술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은 여기서 긋는 건데 이 선은 내가 안 그리겠습니다. 이 선은. 그리고
환율하고 이거 뭐 다 그려놓고 안 그리겠대. 그쵸 여러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아니면 삼성전자든 제약주든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그냥 자연스럽게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응 전략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에서는 지수 밴드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깨진 저점이 아니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전저점. 그죠? 이건 실전 기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항을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 전고점. 그래서 지금 장은 짧게 단기적으로 330 돌파, 320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330 돌파와 320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내 의견은 320 언저리에서 320을 깨서 크게 빠지기보다는 320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결국은 330을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내 스타일. 예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환율이 1300, 지금은 이제 1340을 깨면 됩니다. 그럼 쌍봉이 되는 거거든요. 환율이 1340을 깨거나 달러가 105달러를 깨거나 채권 금리가 4.5% 이하로 10년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4.5% 이하로 밀리거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나스닥이 반등을 주거나 삼성전자가 강하거나 2차 전지가 강하거나 그냥 한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피동형의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정도 얘기면 충분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게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9월 5일 여기 보면 달러 105달러, 106달러, 107달러 있고 우리나라 환율이 1350 동일에 억지로 우기면 1375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우리나라 마디값은 30 플러스 마이너스고 뭐 그쵸? 예, 얘기가 들어가 있고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지극히 요점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9월 달은 요게 말이 바뀐 거예요. 이건 말이 똑같은데 이거 외국인 수급 주도주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빠른 거 여러분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전쟁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지금은 근데 전쟁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코리아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동 쪽에서 결정되거나 미국 그죠 여러분? 예, 그게 지금은 피동형이라는 게 좀 아쉽다 안타깝다 요 얘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근데 코스닥도 원래 들어가면 좋은데 코스닥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고점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존에 움직일 때는 항상 고점을 넘고 저점을 안 깨면서 움직이다가 지난 9월 달하고 지금하고 지난 7월 달부터 보는 거예요. 고점을 못 넘어가고 저점을 깨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1월 달부터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올라갔으니 거의 7개월 가까이가 7월 말까지는 뭐 올라갔다고 얘기하긴 그래도 어쨌든 7월 말 타이밍이 여기니까 7개월 가까이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로 놓고 보면 10개월 가까이가 올라간 거예요. 주식이 삼성전자도. 그러면 10개월 가까이 올라가고 지금 7월 달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2개월 반 정도 조정권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는 거죠. 10개월 올라가고 이 정도. 정상이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증권 전문가고 주식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10개월 동안 올라갔거나 7개월이 올라갔으면 기본 한 3개월 정도는 끌탕끌탕 거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3개월 정도 끌탕끌탕 거릴 때 저점 매수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어간 거고요. 삼성전자고요. 여기에서도 보통 수준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65,000원 언저리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건 매수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종복 스타일이에요. 삼성전자가 이걸 깨고 급락할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파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말하는 사람의 스타일이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인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 삼성전자 7만 원대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삼성전자 7만 2천 원대 있을 때도 그 얘기 해준 사람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쓰면 볼상사나워 보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분명히 이거 삼성전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 의견.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이든 어디까지 밀린 다음에 나중에 7만 2천 원대로 넘어가면 나는 이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당시로 가서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건 지나간 얘기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장점과 단점을 또 한 번 얘기해 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하방으로의 맷집은 되게 강한 시장입니다. 근데 상방으로의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나라라는 얘기죠. 수출 주도형 국가의 거두절미 중간 생략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장의 움직임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아침에 좋게 나와도 중국 시장하고 항생 시장하고 대만 시장이 밀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시장.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는 2차 전지를 주로 얘기했는데 한번 요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시간이 42분이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도 이종복이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나스닥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관없어. 이거 시간 좀 걸리. 이건 방송사고 아닙니다. 이토마토 PD가 깜짝 놀랐는데 좀 내가 당황스럽네요. 왜 놀라신 거예요? 이게 이쪽만 가면 해외 선물 쪽만 가면 이거 기본 30초 이상은 걸립니다.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정전 때문에 방송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어떻게 정전이 1시간 30분까지 정전을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내가 화이브지 추천 안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세요. 나스닥 시장은 버티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내가 2시에 방송할 때 낙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항생하고 여기가 중국이거든요, 여러분. 항생하고 중국 시장이 지금 약하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또 깜짝 놀랄 거 하나 맞춰볼까요? 이따가 우리가 방송 끝나면 독일이 열릴 겁니다. 3시 타이밍에 독일을 보세요. 이 기조라면 3시 타이밍에 이제 독일이 쭉 빠지거나 지금 항생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이 아마 밀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이거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어쨌든 화면 다 보이죠? 끊기지는 않죠,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항생이라는 나라의 시장인데 만약에 항생이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급락이 나오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을 거란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항생이라는 나라 보면 올해 내내 1월 달부터 그냥 우하향이잖아요. 이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항생이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지금 보시면 그냥 올해 내내 주가가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나는 이런 걸 매일 봅니다. 그냥 우하향이잖아요. 이 중화권 시장 자체는. 자, 그 다음에 독일로 갈게요,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니까, 이게 독일이니까, 이게 지금 독일이거든요. 독일도 지금 보시면 7월 31일 날 고점이 나와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독일도. 그 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다우인데, 다우를 그냥 온 김에 갈게요, 여러분. 다우도 한번 보세요. 이미 다우가 7월 달에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죠. 보이십니까? 이겁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세게 버티는 시장이라는 얘기한 거고, 이거에 비해서 코스닥이 얼마나 세게 올라갔는지 보란 얘기한 거예요. 나스닥만 고점에서 버팅기고 있어요, 여러분. 나스닥만.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기세가 하락 기세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기서 돌아서 이쪽을 넘어가게 되면 이쪽이 확 바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스닥이 이쪽으로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나스닥이 가지 않고서 얘들 자체적으로 갈 수가 없는 시장의 구조라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저쪽이 흘러내리니까 우리나라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반도체 얘기해 볼게요. 내가 4분기에 여러분들한테 확정형으로 매수 추천의 의도를 가진, 이건 확정형입니다. 실시간 확정형으로는 이오테크닉스였어요. 이오테크닉스는 반등한 게 되게 세게 올라갔죠. 보이십니까? 이 자체도 상승 추세고, 내가 뭐 자주 이거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여기 보면 9월 25일 날 VOD에 남는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바로 VOD에 남아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게 9월 25일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추세가 약하다. 아직도 추세가 약하다. 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좋게 얘기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길게 보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또 이제 바뀝니다. 반도체가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반도체가 또 불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 핵심주를 얘기를 해보면, 한미 반도체는 오늘도 지금 100원이 올라가면서 종합이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거가 커버가 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3%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만큼 하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체가 상승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실전 기법으로 얘기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이제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까지는 안 갈게요. 양봉이 매수요, 지지에서 매수고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까지 움직일 때 저점을 깨면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 추세고 상방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지하고는, 차기 지지는 60일선과 전저점 2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주가는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 매수 관심을 갖거나 매수를 하려면 하루 더 기다렸다가 내일 양봉 날 때 사든지 아니면 60일선 언저리에 왔을 때 사든지, 그게 매수 방법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까지 움직일 때 저점을 깨고 움직인 적이 없다가 여기서 저점을 깼죠, 여러분. 여기서 저점을 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건 100% 밀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한가를 쳤으니까 굳이 상한가에는 매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떴을 때 매도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받는 걸 다 즐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덴고가 다시 지지요, 추세가 상방이고 60일선이 올라가고 있으니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식이 편하죠. 상승 추세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게 편한 거고요. 지금은 다시 이탈된 저점에 저항을 받고 밀리면서 상방 상승 추세에 일주일 가까이 올라간 다음에 오늘 음봉이 나오고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지지니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노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전 기법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저렇게 움직이는데 자,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포스코도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누가 추가 매수 물어봤을 때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체가 지금 보면 포스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으로 가다가 조정권으로 가면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점을 살짝 깰 수 있는 지점, 그건 121선 언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21선 언저리에 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거나 비중이 적은 사람들이 비중을 늘리는 게 되는 거고, 내 스타일대로 갈게요. 아직 장이 확 돌아갈 위치가 아니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는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리니까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이어지다 보면 55만원, 60만원대 언저리로 가다 보면 다시 되밀린다는 얘기가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밀리고 다시 움직일 때 저점을 깨지 않고 움직일 때가 비중을 세게 사서 60만원 돌파 기대를 가지고 홀딩하면서 65만원대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투자를 해야 그것이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이라고 부합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나가죠. 자,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 포스코 퓨처하고 코스닥 시장은 같이 봐야 돼요. 완벽한 상승으로 가다가 주가가 다시 저점을 깨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요 시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저점을 깬 게 요 시점이고 여기서도 저점을 깬 게 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대 수익이 다시 또 높아지는 거고, 주가는 이미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가다가 20일 이평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부딪히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부딪히는 거고,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완전 다른 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나중에 가면 다행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다가 계속 저점이 깨지면서 움직이죠. 저점을 깨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1, 2, 3, 4, 5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저점을 깨지면서 움직여도 저점을 깨고 나면 다시 깨진 저점까지는 올라가고, 저점을 깨고 나서 움직이면 다시 깨진 저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고, 그러면 저점을 깨고 밀렸으니까 다시 깨진 저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깨고 밀려도 깨진 저점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비중 확대를 하고, 올라가면 여기가 또 단기 저항이고, 단기 저항을 받고 눌리고 안 깨지고 다시 가면 강력 매수 바이앤홀딩,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간단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쪽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아까 내가 이거는 지금 특징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2차 전지나 같은 배터리 속에서도 여기 보면 엔캠이라는 주식은 걔들하고 추세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아까 걔네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걔들이 날아갈 때, 그러니까 7월 달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7월 25일 기준에 날아가 있었던 2차 전지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때 못 날아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빠진 것만큼 다 빠져 내려왔고, 전저점에 21선을 누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이 약한데 이쪽이 약하지 않은 게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과도 연결되는 거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도 연결되는 거고. 근데 저쪽이 급락을 하니까 이쪽에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 개별 종목처럼 세게 가지는 못하고, 그 여기에서 시간 끌고 있다가 저쪽 반등 나오면서 거래 약간 실리면 61선 언저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본으로 알겠고, 얘도 고점과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전기법 108과
시장 판단 기준 정립에서 왜 지금 시장이 약하고 약하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거고 그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단기는 조정권이고 중기도 조정권이다 보니까 계좌에 반영이 빨리 안 되고 있으나 이것이 11월 달까지 가면 계좌에 반영될 것이다까지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얘도 여기서 어느 시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부딪히고 안 깨지고 다시 가면 그때 이쪽으로 가겠죠. 처음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주도 이렇게 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IT 섹터도 얘기해 줄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LG전자 보세요. LG전자가 먼저 그런 과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1, 2, 3로 쭉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는 8월달 9월 초순까지가 먼저 쭉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업종 얘는 업종 대표주는 아니어도 다른 거래소 주식에 비해서 움직임이 양호하다는 거죠. 내 스타일은 그래서 LG전자를 살 거냐. 자, 다시 이제 얘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삼성 SDI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아직도 LG전자처럼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LG전자가 저런 식으로 돌았으면 삼성 SDI도 결국은 도를 것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결국은 도를 것인데 삼성 SDI나 LG에너지 쪽은 60일선 각이 되게 가까운 데 붙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LG전자는 그게 되게 멀리 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서 21선을 누이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삼성전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성전기하고 LG전자하고 차이점은 LG전자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져서 이쪽 어딘가까지 내려왔다가 움직이는 거고 삼성전기는 지금 이평선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세게는 못 치고 가는 겁니다. 다만 얘도 여기서 이쪽으로 돌리면 14만 5천 원을 넘어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뭐 다른 쪽은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삼성 이제 하이닉스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반대죠. 그럼 하이닉스가 12만 5천 원에서 12만 9천 원을 뚫고 올라가면 다른 주식들 아마 웬만하면 확 들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얘가 저길 뚫고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걸 뚫고 올라갈 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거래가 지금 이 호가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이 호가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걸 먼저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2차 전지나 저런 쪽이 오히려 먼저 돌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도 해드린 겁니다. 시장 판단 기준 정립과 추세의 현 위치로 기존에 빠진 LG전자가 도른 점, 그 다음에 아직도 못 돌고 있는 삼성 SDI의 추세 패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 SDI가 오히려 여기에서 21선을 돌리는 상황이 오면 얘가 먼저 올라갈 수 있겠죠. 삼성 SDI가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가 들어간 건데 단기가 아니고 중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낙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 나오면 얘네들이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얘네들이 양봉만 나오면 이렇게 중국 쪽에서 양봉만 나오면 반응 속도는 우리나라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이 저점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전저점, 그러니까 320을 깨고 급락할 확률보다는 그쪽 어디까지는 흐를 수는 있으나 이거 단기입니다. 내가 더 강조하는 것은 중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328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까지도 염두하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중간중간에 애들이 없었고 지금 여인수 전문가 좀 이따가 방송 나와야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래요, 여러분. 단 10초도 안 쉬고 따발총을 쐈습니다. 말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투자가 아니고 투자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입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입니다.